1603년 3월 런던 궁정에 퍼진 건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숨막히는 악취였죠. 관 안에서 여왕의 몸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유럽 최강국을 만든 군주 엘리자베스 1세.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6개월은 승리도 위엄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하얀 얼굴 뒤에서 몸은 썩고 있었고, 권력은 그녀를 끝까지 침대에도 눕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여왕이 아니라 무너져간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지만 요람에 누운 건 딸이었죠. 헨리 8세의 얼굴이 굳어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조차 사랑은 조건부였다는 걸 그녀는 갓난 아이 때 배웠습니다. 3살이 되기 전 어머니 앤 불리는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참수됩니다.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왕의 사생아로 추락했죠. 궁정의 시선은 차가웠고 이름보다 출신이 먼저 평가받는 공포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입을 다무는 법을 익혔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지워진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숨겼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생존을 가르던 환경이었거든요. 이복 언니 메리의 처형 공포 정치 속에서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빠와 언니가 차례로 죽고 비어버린 왕좌가 그녀 앞에 놓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이었기에 더 잔혹했죠. 25의 나이, 엘리자베스는 왕이 되며 동시에 배웠습니다. 권력은 잡는 순간부터 빼앗길까 두려워진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탄생한 군주 엘리자베스 1세는 누구보다 강해 보였지만 그 힘의 뿌리는 공포였습니다. 버림받아왔던 아이는 다시는 밀려나지 않기 위해 권력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깊게요. 즉위하자마자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여왕은 결혼해야 한다는 요구였죠. 귀족들은 여자가 혼자 나라를 다스리는 걸 불안해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안정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계산이 달랐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분할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당시 왕비들은 남편에게 권한을 넘기는 순간 정치에서 밀려났습니다. 어머니의 최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헨리 8세의 여인들은 사랑받다 버려졌고 왕좌에서 잘려나갔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같은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처녀 여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과 결혼한 군주, 남자의 소유가 아닌 존재라는 이미지였죠. 이건 로맨스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순결은 도덕이 아니라 무기였고 결혼을 미루는 동안 외교와 권력은 전부 그녀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중은 신비로운 여왕에게 열광했고 남성 귀족들은 계산을 그르쳤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 하나로 엘리자베스는 누구와도 권력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치, 설탕과 향락이었죠. 설탕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권력이었고 씹을 수 있는 우월감이었죠. 그녀는 그걸 매일 입안에 넣으며 확인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고요. 16세기 영국에서 설탕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그 자체였죠. 은과 맞먹는 값이었고 평민은 평생 한 번도 맛보기 힘든 사치품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식탁에는 매번 설탕 조각과 꿀에 절인 과일이 올라왔습니다. 먹는 행위가 곧 통치 선언이었거든요. 문제는 양이었습니다. 과시가 반복되면서 중독이 됐고 설탕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궁정 의사들은 치아가 썩는다고 경고했지만 여왕은 듣지 않았죠. 꿀은 신의 음식이고 치아를 보호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더 신뢰했습니다. 30대 후반, 치아에 작은 검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은 번졌고 이빨은 부서졌습니다. 통증은 참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외교 현장이었죠. 웃어야 하는 순간마다 입안의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외국 대사들은 기록에 남깁니다. 여왕의 미소는 아름답지 않았다고요. 검게 썩은 치아들이 줄지어 선 모습은 무덤 같다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웃지 않게 됩니다. 입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얼굴보다 목소리로 권위를 세웠죠. 권력을 씹어삼킨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치아는 무너졌고 식사는 고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탕을 끊는 순간 자신의 힘도 줄어든다고 믿었으니까요. 문제는 치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왕은 씻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을 믿지 않았죠. 물이 피부의 구멍을 통해 몸 안으로 스며들어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의학도 체액 균형을 망친다며 목욕을 경계했고 엘리자베스는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45년 통치 동안 전신 목욕은 손에 꼽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물이 아니라 향수에 가까운 액체였죠. 장미수와 알코올을 채운 욕조에 몸을 담갔지만 물은 갈지 않았습니다. 죽은 피부와 때가 둥둥 떠 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쌓이자 냄새가 변했습니다. 땀 냄새가 아니라 썩은 유기물의 냄새였죠. 피부 아래에서 세균이 증식하며 단내와 신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하인들이 가까이 가면 숨을 참고 일해야 했고 창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여왕은 그걸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향수였죠. 더 진하고 더 독한 향을 몸에 덮어 씌웠습니다. 냄새 위에 냄새를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통하지 않았고 피부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덮을수록 썩었고 가릴수록 깊어졌습니다. 씻지 않는다는 선택은 그녀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악취를 숨기기 위한 선택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여왕은 하루에도 몇 번씩 향수를 갈아입듯 뿌렸습니다. 장미, 사향, 앰버그리스 같은 강한 향료들이었죠. 값비쌀수록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향은 냄새를 없애지 못합니다. 단지 섞을 뿐이죠. 피부 아래에서는 이미 박테리아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땀과 분비물이 쌓여 썩어가며 우유가 상했을 때 나는 단내가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식초와 술을 섞은 천으로 몸을 닦아냈지만 닦을수록 노란 분비물과 갈라진 피부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냄새를 가두기로 합니다. 속옷부터 시작해 셔츠, 코르셋, 벨벳 드레스까지 6겹을 겹쳐 입었습니다. 옷은 갑옷이었고 공기를 차단하는 밀봉 장치였습니다. 권위는 유지됐지만 열과 습기는 빠져나가지 못했죠. 몸은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땀이 마르지 않았고 상처는 아물 틈이 없었습니다. 세균은 옷 안에서 더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냄새를 언급하는 순간 충성심을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들이 하나둘 그녀의 몸을 조여왔습니다. 숨길수록 더 썩어갔고 가릴수록 냄새는 깊어졌습니다. 화려함은 유지됐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붕괴의 결정타를 날린 건 질병이었습니다. 1562년 여왕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발진에 쓰러집니다. 정체는 천연두였죠. 당시 걸리면 3명 중 1명은 죽던 병이었습니다. 궁정은 이미 장례를 준비했고 국정은 멈췄습니다. 며칠을 넘기지 못할 거란 예측 속에서 그녀는 기적처럼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열이 가라앉고 붕대가 풀렸을 때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군주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깊게 파인 자국과 구멍들이 피부를 뒤덮고 있었죠. 외모는 권위였습니다. 신이 선택한 존재라는 증거였죠. 그 얼굴이 무너진 순간 여왕은 자신이 통치 근거 하나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거울을 치우게 하고 방에 틀어박혀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때 결정합니다. 다시는 이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겠다고요. 흉터를 가리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정치와 외교가 얼굴 위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였으니까요. 이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부릅니다. 피부를 하얗게 덮는 화장, 흉터를 지우는 약품들. 그 순간부터 여왕의 몸에는 병보다 더 느리고 치명적인 독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해답은 하얀 얼굴이었습니다. 납과 식초를 섞은 미백제, 베네치안 세루스였죠. 바르는 순간 피부는 대리석처럼 변했습니다. 흉터는 사라졌고 여왕은 다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림막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나쁜 모공을 통해 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혈액을 타고 돌며 뼈에 쌓였고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피부는 점점 갈라졌고 고름이 맺혔습니다. 상처가 생길수록 그녀는 화장을 더 두껍게 올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이었죠. 중독 증세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손이 떨렸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 없는 분노와 의심이 늘어났습니다. 주변을 믿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원인을 독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이라 여겼죠. 눈가에는 수은과 독초 성분이 섞인 연고를 발랐습니다. 시력을 해치고 신경을 더 망가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무너지면 통치도 무너진다고 믿었거든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집착은 치료가 아니라 중독이 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바른 화장으로 자신의 몸을 천천히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얼굴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납 화장의 독성이 모근을 파괴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30 후반엔 가늘어졌고 40이 되자 감출 수 없을 만큼 드러났습니다. 군주의 대머리는 권위의 붕괴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가발을 선택합니다. 말털과 타인의 머리카락을 엮고 동물성 기름으로 형태를 고정한 가발이었죠. 화려했지만 무거웠고 무엇보다 씻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닿으면 형태가 망가졌거든요. 가발은 한 번 쓰면 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안쪽은 서식지가 됐습니다. 땀과 기름, 각질이 쌓이면서 이와 벼룩이 번식했습니다. 하인들은 두피 근처에서 벌레가 움직이는 걸 봤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불충으로 몰릴 수 있었으니까요. 공기는 통하지 않았고 두피는 늘 젖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고름이 맺혔습니다. 가발 아래에서 머리는 조용히 썩어갔습니다. 권위를 지키기 위한 장식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 무게는 그대로 그녀의 몸에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붕괴는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발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보석과 철사 장식이 덧붙으면서 무게는 쌀 한 포대에 가까운 9kg에 이르렀죠. 머리에 얹는 순간 목이 굳고 균형을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작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위험은 과장될수록 안전하다고 믿었거든요. 문제는 고정 방식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날카로운 금속 핀으로 가발을 두피에 박았습니다. 살을 뚫고 뼈에 닿을 만큼 깊게요. 핀을 꽂을 때마다 피가 흘렀고 고름이 배어나왔습니다. 여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약해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쉰을 넘기자 핀을 고정할 살점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망 모자를 덧대고 그 위에 가발을 얹었습니다. 두피는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감각도 무뎌져 있었습니다. 밤에 가발을 벗으면 베개는 피와 분비물로 젖었습니다. 하인들이 갈아치웠고 아침이 되면 다시 같은 가발을 씌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장식은 매일 같은 상처를 반복해 찔렀습니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무게는 그대로 그녀의 머리 위에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증은 일상이 되었고 몸은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말년의 여왕은 이미 몸이 아니었습니다. 치아가 거의 남지 않아 음식을 씹지 못했고 죽처럼 넘기며 연명했습니다. 영양은 흡수되지 않았고 몸무게는 줄어들었습니다. 납과 수은이 쌓인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입은 상태였죠. 1103년 3월 상태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눕는 건 항복이라고 믿었거든요. 쿠션 위에 앉은 채 며칠을 버텼고 잠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협상하듯 시간을 끌었습니다. 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명령 대신 손짓만 남았고 눈빛으로 의사를 전했습니다. 3월 24일 새벽 그 손마저 힘을 잃습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 1세는 45년 통치를 끝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후 몇 시간 만에 시신은 검게 변했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체내에 축적된 독성 물질들이 반응하며 부패가 폭발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방부 처리도 소용없었습니다. 관 안에서 분비물이 새어나와 관을 2번이나 바꿔야 했습니다. 위대한 군주의 마지막은
끝까지 숨길 수 없었던 진실로 남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무적 함대를 꺾고 황금 시대를 열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건강을 밀었고 권력을 위해 고통을 정상으로 받아들였죠. 그녀의 마지막은 위대한 군주의 전설이 아니라 돌보지 못한 한 인간의 붕괴였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은 이 이야기는 지금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느라 스스로를 잃고 있는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